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길방수라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모빌리티의 변화와 공간의 재구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 연구 시작 단계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단 발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론과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국은 이제 백신 접종이랑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격리 제도를 실시하는 등 검역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그 항공 모빌리티 역시 유례없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기사나 뉴스에서 뭐 어느 지역 항공길이 막혔다, 뭐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최저를 기록했다 등의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항공 모빌리티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 모빌리티 핵심 요소로서 공항은 네트워크화된 경계이자 일종의 국경으로도 볼 수 있는 독특한 공간입니다. 특히 공항에서의 검역은 투과적 경계의 강화를 통해서 이동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생명 정치의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검역 강화와 이에 따른 투과적 경계 강화가 항공 모빌리티와 공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과정은 팬데믹 이후에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된 항공 연구는 대부분 항공산업과 항공사들의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공간적 사유가 많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간적 측면에서 연구도 있었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코로나19 이후 항공 네트워크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동에 대한 의미, 구성, 실천이라는 모빌리티적 사유로서의 접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검역과 투과적 경계 강화가 항공 모빌리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변화된 항공 모빌리티가 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론적 배경입니다. 저는 우선 그 항공 모빌리티의 특성과 공항의 특성을 연구하고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검역을 생명 정치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이러한 검역 과정이 투과적 경계 생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공은 이제 하나의 문화이자 사회적 해석이 가능한 요소로서 공간 조직에 영향을 주는 인간의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 모빌리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항공 여행도 보편화되고 있지만 이는 모두에게 동등한 접근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 모빌리티는 기본적으로 불균등한 접근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 모빌리티에서 공항은 공항은 크리스웰이 이야기했듯이 매우 상징적이고 논쟁적인 중요한 주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항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편입될 수 있는 모틸리티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에 따라서 각국은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그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공항을 이러한 글로벌한 경험과 흐름이 탄생하는 그 유토피아적 기회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접근이 공항 경험의 상위성과 다양함을 은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은 고도로 구조화된 투과적 경계의 역할을 하면서 모빌리티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공간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네. 특히 그 코로나19 이후 항공 모빌리티 구성의 검역이란 과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검역 과정을 생명 정치의 차원에서 바라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인구 관리와 인구 통제를 통한 근대 국가의 통치성을 주장했던 푸코의 생명 정치의 개념을 연구할 예정이고 추가로 이러한 예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통제와 억압, 즉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을 주장했던 아감벤의 생명 정치를 중심으로 검역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생명 정치로서의 검역은 우리에게 그 가장 친밀한 차원의 질이이자 그 자체로 경계가 될 수 있는 신체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검역은 첨단 기술과 결합을 하고 결합을 하면서 다양하게 수집되고 코드화된 생체 정보를 활용하면서 투과적 경계의 벽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신체는 통제되고 배제되게 되는데, 이는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한 신체를 배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빌리티의 통제 과정을 통해 권력과 지식이 재배치되고 사회적 불평등 역시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검역 과정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 내용으로서 이제 3장과 4장입니다. 우선 이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모빌리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서 이용한 자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항공 통계 자료 중에서 여객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2019년 7월과 21년 7월의 자료를 비교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샘플 수가 좀 적다는 판단이 들어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3개월 이상의 분기별 자료를 비교할 예정입니다. 우선 그 전반적인 변화입니다. 전체적으로 운항 편수와 여객 명수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지방 공항의 국제선 노선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 4월 이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국 공항 단일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정책에 따른 항공 모빌리티가 특정 공항과 인프라에 집중이 되면서 지방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모빌리티가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역별 현황입니다. 지역별 구분은 그 국토교통부 항공통계 작성 매뉴얼에 따라서 구분을 했음을 밝히고, 먼저 모빌리티의 감소가 가장 컸던 세 지역, 일본, 중국, 대양조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여객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노선으로 일본은 99%, 대양주는 98.6%, 중국은 96.6%의 여객수가 감소했습니다. 해당 국가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입국과 관련된 가장 그 강력한 검역 정책을 실시했던 국가들이고, 우리와 비슷하게 입국 공항을 일부 수위 도시나 허브 공항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인천공항과 노선이 상당히 많이 연결돼 있던 그 일본과 중국 내 소도시들의 노선들은 현재 모두 운항 중단 상태에 있고, 호주 역시 그 시드니를 제외한 브리즈번과 멜버른 같은 노선들은 현재 운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노선과 유럽 노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도 여객수 감소가 크게 나타났지만, 이제 개별 도시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 세계 항공 네트워크에서 허브로 꼽히는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의 이런 도시들의 평균 감소폭은 55%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광 수요가 높은 노선들은 대부분 운항이 중단 상태인데, 한때 하루에 2,000석 이상의 좌석이 공급되던 뭐 인기 휴양지 다낭 노선은 현재 아예 노선 자체가 운유 노선 중단 상태고, 그 외에도 관광지로 인기가 많던 푸켓, 발리, 로마, 베니스, 바르셀로나 이런 노선 역시 모두 운항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여행 심리가 저해된 탓도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검역 강화와 의무 격리로 인해 이제 필수적이지 않은 이동, 관광과 여행과 관련된 이동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주 노선입니다. 미주 노선은 약 81% 정도 감소해서 다른 노선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인데, 오히려 운항 평수는 2% 정도 증가하는 좀 특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꾸준한 상용 수요가 있어가지고 필수적 이동의 그 비중이 높은 미주 노선의 이제 특징으로도 볼 수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는 상당히 심했지만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력한 입국 공세를 시행하지 않았던 미국의 이제 검역 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적으로 나타난 그
운항편의 증가는 화물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 이는 화물기만으로는 운송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객편에 화물을 탑재하여 운용한 결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촉박하니까 김광 선생님 좀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중동 아프리카 노선입니다. 해당 노선은 이제 전체 노선에서 비중은 작지만 감소폭이 가장 낮은 77%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노선 같은 경우는 보통 제3세계로 갈 수 있는 환승 기점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두바이나 도하, 이제 아디스아바바 같은 노선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가지고 그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아디스아바바 노선은 현재 지금 잠정적으로 운항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중동 아프리카 노선 중에서도 이제 관광 수요로 이용이 됐던 이스라엘의 이제 텔아비브 노선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측의 입국 거부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운항 자체가 아예 중단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서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모빌리티 변화는 이제 지역적 맥락과 노선의 특징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이제 각국의 검역 정책이 모빌리티 변화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항공 모빌리티에 따른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는 그 위상 네트워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장에서 이 네트워크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주요 항공사들은 특정 허브를 채택을 해서 허브 앤 스포크라는 전략에 따라서 노선을 운영을 해왔지만, 이런 허브 공항들의 이제 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슬롯이나 인프라 등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제 지방 공항이나 제2허브를 활성화시키는 멀티 허브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그 저가 항공의 등장으로 그 C에 나와 있는 그 포인트, 각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네트워크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다시 특정 공항으로의 입국 정책과 저가 항공의 이제 저하로 인해 가지고 위상 네트워크는 다시 싱글 허브라는 형태로 재구성이 되고 있고, 이런 네트워크의 집중도와 공간의 불균등도 심화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추가적 경계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트래블 버블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나타나게 됐는데, 현재 우리도 사이파, 싱가포르과 같은 나라들과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현재 오미크론 11 격리 상황에서도 이들 국가끼리의 이동을 이제 격리를 면제해주는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된 검역 정책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부동성을 기반으로 하여 그 일부 선택받은 자들만 통과시키는 선별적 모빌리티 통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 공간이라는 것 자체도 역시 변화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이전엔 공항의 모빌리티 통제 요소는 대부분 보안 검색과 입국 심사에 제한돼 있었지만, 이제 검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항은 상당히 그 고도로 조직화된 이동 통제 공간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항은 이러한 신체들의 정체성과 소속, 생체 정보에 따라 그 이동성을 허락받는 부동성과 억압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가져온 공간의 불균등이 이제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이제 저가항공의 몰락으로 인해 가지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모빌리티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요 기존부터 연결성이 다소 약했던 글로벌 남부의 소도시나 지방 도시 등의 모빌리티가 더욱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례로 이제 남태평양의 도서국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 나라들은 이제 호주의 브리즈번을 통해서 브리즈번을 세계로 연결되는 통로로 이용을 해왔는데, 그 호주 정부의 검역 강화로 이제 국제선을 시드니로 집중시키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솔로몬 제도나 피지, 톤가 이런 그 도서국가들은 전 세계 어디로도 이동하기 힘들어지는 지금 부동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모빌리티 통제는 일부 공간의 주변화를 가속화시키면서 불균등 역시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결론입니다. 이런 그 코로나19로 인한 검역의 강화는 공항이라는 인프라에 뿌리를 내리면서 추가적이고 불균등한 그 모빌리티와 공간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11 테러 이후에 그 안전 담론이라는 명목으로 강화된 보안 검색이 그 이민자들을 통제하고 배제하는 도구로 이용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역과 투과적 경계에 따른 모빌리티의 선택적 통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한 5분 정도 초과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공동 연구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질문